연을 쫓는 아이입니다. 할레드 호세이니의 책이고요. 현대문학에서 나온 거고요. 이 책 역시 저도 참 감동 깊게 읽은 책입니다. 용서는 화려한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이 자기 물건들을 챙기고 짐을 끌여 한밤중에 예고 없이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시작되는 것일지 모른다. 전쟁의 포화와 화약내가 진동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돌아보며 고전의 향기를 머금은 레몬 한 입 베어문 맛이 온몸으로 퍼져 소름이 돋고 전율에 휩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하는 언어의 마술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도살인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 질문에 도달하게 해 눈의 초점을 잃고 있는 넋이라도 내려놓습니다. 예술의 경지란 모호한 경계일 수 있지만 분명 적당한 수준의 오름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설정으로 불가사의한 장면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세상과 인간의 심성을 바라보는 작가의 통찰이 거대한 한 편의 서사시를 완성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외교관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저자는 소련이 침공 후 198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2003년에 이 작품을 발표합니다. 저자의 경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가슴 아픈 현대 역사의 단면을 기본으로 한 아이가 정신과 육체의 성장과 함께 겪는 희열과 아픔을 뛰어난 심리적 묘사로 추적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물론 마음속에 잠겨있던 감성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가두어져 있던 온갖 사건과 경험들이 비릿한 내용을 풍기며 쏟아집니다. 한동안 솜사탕처럼 여려진 가슴을 추스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도련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자신과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곳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없는 법일세. 타인에 대한 배반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인간성에 대한 배반행위라는 걸 나중에야 깨닫고는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회한과 자기 혐오에 몸부리치는 아미르와 절대적이고 진실한 충성을 보인 자신을 배반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아미르를 보호하는 핫산. 보상받지 못한 충성심은 결국 연기처럼 휘발되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리고 질투에 눈이 먼 아미르의 선택이 불러온 파장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대를 이어지면서까지 계속되는 것일까요? 카브레 와자르 아크바르 칸은 신흥부유층 지역으로 아미르가 아버지 바바와 더불어 하인 알리와 그의 아들 핫산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1살 때 죽었고 1살 적은 핫산 역시 그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5일 후에 유랑극단을 따라 도망가버려 둘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핫산은 날 때부터 윗입술이 찢어진 언청이이죠. 무슬림 중 아미르 집안은 수니파에 속하는 피슈툰인이고 하산 집안은 사하파로 하자라인입니다. 아미르의 아버지 바바는 미스터 허리케인이라 불릴 정도로 장대한 몸을 갖고 있고 친구인 라힘 칸과 함께 카펫 수출회사를 비롯해 2개의 약국과 1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정도로 상당한 부자입니다. 아미리는 소설과 서사시에 관심이 많아 책을 많이 읽었고 글솜씨도 제법입니다. 그런 아미리를 바바는 책만 보는 새님처럼 여겨 좋아하지 않고 아미르도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있죠. 세상의 죄는 도둑질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도둑질의 변형이다. 1933년 바바가 태어난 해에 술 취한 젊은이가 하자라인 부부를 차로 치어 죽임으로 고아가 된 아이를 할아버지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5살의 그 아이가 알리였지요. 그때부터 알리는 40년 동안 한 집에서 하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르에게 핫산은 하인이면서도 단짝 친구입니다. 집주위를 뛰어다니며 언제나 재미있게 놀며 존 웨인 주연의 리오 브라보는 3번, 찰스 브론슨의 황야의 7회는 13번이나 같이 보았습니다. 그를 모르는 핫산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지은 소설도 읽어주고 그럴 때마다 핫산은 감동하죠. 아버지의 친구 라힘 칸은 아미르의 글솜씨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1973년 7월 자히르 국왕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이 다우드 칸이 무혈혁명을 일으켜 군주제를 끝냈습니다. 1978년 4월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1979년 12월
러시아 탱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바바의 친구이자 조종사인 마무드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의 아들 아세프는 푸른 눈의 금발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해 아이들이 그 앞에서는 벌벌 떨죠. 하자라인들을 놀리는 최고의 악질이고 소시오패스이죠. 아세프와 그를 따르는 왈리와 카말이 어느 날 아미르와 핫산을 괴롭히려다 핫산의 새총 때문에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죠. 1974년 핫산의 생일날 바바는 생일 선물로 핫산에게 언청의 수술을 받게 합니다. 매년 겨울에는 최고의 축제인 연싸움 대회가 열립니다. 특별한 규칙은 없고 연을 날려 상대방 연줄을 끊는 것이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큰 영예를 얻습니다. 끊어진 연을 따라가 소유하는 것은 더 대단한 영예로 생각합니다. 핫산은 끊어진 연을 쫓는데 선수입니다. 천지가 눈으로 덮인 날 근래에 복인 드문 연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미르는 핫산과 함께 참가하여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우승을 차지합니다. 12살 아미르의 인생에게 최고의 날이었죠. 아미르에게 주려고 끊어진 연을 쫓아갔게 된 핫산은 아세프 일당과 마주칩니다. 연을 지키려다 얻어터진 핫산은 연을 주는 대가로 아세프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장면을 경직된 채로 모두 목격한 아미르는 핫산을 도와주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죠. 핫산의 바지에 묻은 얼룩과 다리 사이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면서 아미르는 끊어진 연을 받습니다. 강간당한 핫산을 돕지 못한 죄책감에 아미르는 사로잡히게 되죠. 사건이 있은 후 아미르는 여전히 성실하고 친구처럼 지내려는 핫산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죄책감은 심해지죠. 하인을 바꾸자는 아미르의 말에 바바는 심하게 화를 내며 알리와 핫산은 한 식구나 다름없다고 강조합니다. 1976년 아미르와 13살 생일잔치에 400명이 넘는 인원이 많은 선물을 들고 모입니다. 아세프도 히틀러 전기를 주며 아미르에게 축하합니다. 아미르는 멀리서 핫산이 아세프에게 음료 시종을 드는 모습을 바라보죠. 아미르는 돈 봉투 선물의 돈 뭉치와 바바에게서 받은 손목시계를 핫산이 없는 사이 그의 매트리스 밑에 몰래 넣어두고 바바에게 치욕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강간당할 때 아미르가 지켜본 것을 알고 있는 핫산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인정합니다. 용서한다는 바바의 말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핫산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바바는 울면서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전으로 살기 어려워진 카불을 떠나 바바와 아미르는 파키스탄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아미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입학하지요. 바바는 주유소에 취직해 돈을 벌고 폭스바겐 버스를 구입하여 아미르와 함께 중고 물품 거래를 합니다. 벼룩시장에서 타헤리 장군 식구를 만나고 그의 딸 소리야와 아미르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죠. 바바의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겨 암으로 발전하지만 바바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아미르의 부탁으로 바바는 장군에게 결혼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자 소라야는 한번 사귀었던 남자 관계를 아미르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둘은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만 바바는 그들의 곁을 떠나죠. 아미르는 산호세 주립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소라야는 이듬해 같은 대학의 교직 과정에 등록합니다. 1989년 여름에 아미르의 첫 소설이 출간되고 소라야와 아기를 가지러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다가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닌지 아미르는 고통스러워하죠. 2001년 6월 라임 칸은 전화를 통해 아미르에게 자기를 찾으러 오라 말합니다. 오너라, 다시 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 파키스탄에 있는 라임 칸을 만난 아미르는 탈레반에 의해 고국이 지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등 과거의 추억 얘기를 나눕니다. 바바가 떠나면서 집은 칸에게 팔고 갔었죠. 칸은 1986년에 핫산과 그의 아내 파르자나를 찾아 집으로 데려옵니다. 예전처럼 핫산은 오두막에서 아내와 같이 삽니다. 1999년 초 핫산의 어머니 사나우바르가 만신창이의 몸으로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겨울에 핫산의 아들 소랍을 받아냈고 그가 4살 때 운명합니다. 핫산은 겨울이면 아들 소랍과 함께 연을 쫓았습니다. 1999년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오고 칸이 파키스탄으로 떠나고 난 후 핫산과 아내는 탈레반에게 사살당하고 아들 소랍은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칸은 핫산이 6개월 전에 쓴 편지와 사진 한 장을 아미르에게 내밉니다. 아직도 아미르에 대한 절절한 충성심과 보고 싶은 마음이
편지에 가득 담겨 있죠. 칸은 아미르에게 소랍을 양로원에서 데려오라 말합니다. 미국에서 잘 살게 된 아미르는 자기가 왜 그 위험 소굴로 들어가야 하느냐고 저항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칸은 아미르가 가야 한다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핫산은 바로 바바와 알리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미르와 핫산은 이복 형제이고 그동안 알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바바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거짓말로 인해 알리 가족이 떠났고 결국 핫산이 죽게 된 이유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아미르는 소랍을 찾으러 칸이 소개한 파리드의 안내로 출발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카불과 살던 동네를 확인한 아미르는 거지 노인에게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과거 일을 듣고 흥분합니다. 아버지에게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죠. 고아원에 찾아가지만 고아원 원장은 소랍이 어느 탈레반 관리에게 팔려갔다는 말을 하고 그 관리를 찾아가서 보니 아뿔싸 그는 바로 아세프였죠. 아세프는 조롱하며 성 놀이개인 소랍을 불러오고 그가 보는 앞에서 싸움을 제안하여 아미르를 엄청나게 두드려 팹니다. 보다 못한 11살인 소랍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새총을 꺼내 쇠구슬을 쏘아 아세프의 눈에 박히게 하고 둘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아미르는 라임칸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강간 사건 후 핫산은 그 사실을 칸에게 바로 알렸기에 자신은 모두 알고 있었고 바바가 자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것은 바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바바는 평소 선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말도 더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아미르에게 남긴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아세프 등에게 당한 일로 자신의 몸은 더럽다며 눈물로 자책하는 소랍에게 아미르는 미국에 가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아미르를 확신하지 못한 소랍은 대답을 주저하고 아미르는 핫산과 자기는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아미르는 자기의 계획을 미국의 소라야에게 전화로 알려 그녀의 동의를 얻어내고 미국에서도 입양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아미르는 고아원이라면 공포에 떠는 소랍에게 다시는 고아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미르의 약속에 마음이 놓인 소랍은 미국으로 간다는 것에 희망과 기대가 부풉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입양에 대한 것을 묻지만 힘든다는 말을 듣고 아미르는 한번 한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변호사 역시 어렵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한 가지 수가 있다면 소랍이 당분간 고아원에 있으면서 계획을 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미르는 결국 소랍에게 아주 잠시만 고아원에 있으라는 말에 소랍은 가기 싫다며 약속 지키라고 절규합니다. 낙심하고 있던 아미르에게 미국 소라야에게서 긍정적 답변의 전화가 옵니다. 기쁨에 들뜬 아미르는 목욕하던 소랍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문을 열지만 소랍은 면도날로 손목을 긋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떠나가던 아밀은 울부짖으며 소랍을 병원에 옮기고 눈물로 회개하며 알라신에게 기도합니다. 소랍만 살려준다면 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절규입니다.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소랍은 살았습니다. 소랍과 아미르는 2001년 8월 미국에 도착합니다. 생기도 없고 말도 안 하고 무표정한 소랍을 본 소라야는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아미르는 더욱 괴롭습니다. 2003년 3월 아미르는 소라야와 소랍과 함께 아프간인들 모임에 갑니다.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늘에 떠있는 5개의 연을 봅니다. 아미르는 연 하나를 사고 유리 먹은 연줄까지 사서 소랍과 함께 날리려고 합니다. 소랍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소랍이 얼레를 잡고 아미르가 연을 날립니다. 하늘에 뜬 연에 녹색 연이 다가옵니다. 아미르는 어릴 적 실력을 발휘하여 공격하자고 소랍에게 말합니다. 소랍도 생기 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미르의 공격에 녹색 연이 떨어집니다. 드디어 소랍이 미소를 짓습니다. 저 연을 잡아줄까? 너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떨어진 연을 잡으려고 아미르는 달립니다.
아미리는 핫산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여 쫓아내고 바바와 알리의 40년 우정을 파괴합니다. 핫산의 갈색 고르된 바지와 눈 위에 떨어진 검은색에 가까운 핏방울은 가슴에 화인으로 남습니다. 석류나무에 새긴 카볼 황제 아미르와 핫산은 영원하다. 주인과 하인이면서 이북 형제인 아미르와 핫산의 우정과 사랑이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세상에 많은 근심을 뒤엎습니다. 자기 원칙대로 살며 자유주의자였고 사회적 관심을 무시한 독불 장군이었지만 자신이 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던 아버지 바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관심으로 묵묵히 아미르와 핫산 곁에서 지켜온 라힘 칸. 2007년에 천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두 번째 소설을 발표한 저자 할레드 호세인이 사람의 감성을 녹여 물처럼 이것저것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이야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편안한 책상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곱씹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 어른들의 포악한 이기심과 적개심에 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든 전쟁과 기아 지역의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을까 생각에 잠깁니다. 이야기의 힘은 또 다른 안타까운 지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2015년에 읽었는데 아직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니까 약간 울컥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인이 사람과의 관계란 무엇인지, 사람이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전쟁과 또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그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 참 생각이 납니다.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의 명작이었습니다.